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이제 한창재지라고 우리가 이제 편입했던 종목 중에 이제 100%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서 항상 그랬죠. 저희는 이제 100% 수익이 나오면 절반을 팔면 원금 회수예요. 절반. 그러면 이제 원금 회수. 그리고 이제 이거 초과 수익 구간마다 이제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해서 이 돈을 이제 뭐 인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손실 종목 있으면 일정금이라는 걸 맞추죠.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원이면 5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일정금을 맞춰서 우리는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 일정금 맞춰서 이제 손실 중인 종목들 중에 우리가 끌고 갈 종목들은 이 일정금을 맞춰서 이제 추가 매수 또는 현금 계좌를 채워서 인출 이런 시스템을 하고 절반을 판 거는 이제 다른 종목을 예를 들어 지금처럼 거의 뭐 시장이 폭락 후에 이런 구간에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 수백 프로씩 튈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종목 추가. 자, 이게 이제 우리 전략이에요.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자, 보세요. 100% 수익 구간에 절반을 팔아서 원금 회수를 해서 그 원금 회수한 걸로 종목을 추가하고 초과 수익 구간마다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손실 중에 있는 종목들 중에 끌고 갈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해요. 아니면 지금 뭐 장이 좋은 구간에는 어때요? 이제 종목 추가를 한다기보다 이거를 이제 뭐 인출 포지션을 잡든가 뭐 살 종목이 많이 없어. 지금 자리가 높아서. 그럼 이제 인출 포지션을 잡는다든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인출 포지션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 계좌 운영을 또 하면 되겠죠.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이제 보면 이 현금 계좌 인출 이제 현금 계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짜놓은 거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정 보완을 좀 했는데 그거는 이제 회원분들끼리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은 제가 이제 다듬어가는 그 과정에 있고 일단 기본 툴로만 이제 활용을 해도 상당히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한창재지는 우리가 왜 편입을 했고 또 이 수익이 나왔을 때 이제 챙겨가는 포지션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황교안 관련주라 그래갖고 요즘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돼요. 정치 테마가 움직이는 건 뭐냐? 정치 테마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주도 섹터가 나왔습니다. 주도 섹터는 일단 4차 산업 관련주들이에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5G 이쪽이 이제 제일 강한 흐름인데 이 강한 흐름 중에 지금 치고 나가는 거는 이제 오이솔루션하고 유비쿼스가 일단 먼저 쳐나가고 있어요. 유비쿼스 맞지? 유비쿼스가 우리는 이제 100% 수익 매다, 이건 100% 도달을 했고요. 그래갖고 이거 절반 매도했고, 오이솔루션은 지금 40%에서 50%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발주들을 채워가고 있죠. 5G 관련주들은. 자, 이런 걸 항상 볼 때 주도 섹터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시장이 변화하는 흐름이 보이는구나. 자, 그러면 폭락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분간 2, 3개월 동안에는 이제 투매나 폭락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주도 섹터가 나왔다는 거는 물론 이건 시총 상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폭락이라는 거는 전체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전체가 이제 다 무너진다는 거. 이제 뭐 무역 분쟁 이번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나서 무언가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코멘트가 나오면 이제 폭락이든 지수가 이제 들어 올려지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이럴 가능성도 있고 그냥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죠. 박스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코멘트 없이 협상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렇게 될 거고 뭔가 무역 분쟁의 해소라든가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상방으로 흐름을 탈 거고 만약에 시진핑 너 그따구로 해? 알았어. 그러면서 트럼프가 만약 관세를 더 부과를 하겠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자 단기적으로 일단 출렁거릴 수가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장이 더러울 때 움직이는 게 이런 거예요. 테마예요. 테마는 항상 장이 더러울 때 움직이는 겁니다. 주도주가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 테마라는 거는 주도주 부재. 그러니까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주도. 그러니까 주도 섹터도 이제 단기 주도 섹터가 있고 장기 주도 섹터가 있는데 단기 주도 섹터는 이제 섹터가 다 움직일 때 이게 시총에 관련이 없는 종목들. 시총에 영향력이 약한 종목들 움직일 때 이건 이제 단기 주도 섹터고, 장기 주도 섹터는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단체적으로 이제 함께 같이 이제 움직일 때 이걸 이제 그쪽으로만 이제 수급이 쏠리고 지수만 올라가고, 개별주들은 뭐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 관점에서 항상 주도 섹터라는 거는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주도 섹터가 확실히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장기 주도 섹터, 이거 그냥 주도 섹터가 아니면 장기. 자, 장기 주도 섹터가 확실히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 이 테마라는 게 이제 막 움직입니다. 왜? 돈이 갈 곳을 잃었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으면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잔돈 수급. 장기 주도 섹터는 시총이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끌고 가는데, 그럼 보통 보면은 단기 자금들도 다 여기 이제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주도 섹터가 있을 때는 테마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테마가 강한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 근데 수급 공백이 만들어졌을 때 테마가 움직인다. 정치 테마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정치 테마주 중에 황교안 관련주가 이제 거의 대장 흐름입니다. 이 대장 흐름인데 그 중에 이제 한창재지가 대장이고, 우리는 우리 포트에 이걸 들고 있었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사실 권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 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분석이 가능하고 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면은, 그런 예를 들어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테마는 좀 보면 좋은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막 몰빵으로 샀다 팔았다 막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어떻게 보면 개인 이제 뭐 눈먼 돈들 빨아먹는 그런 구간이 이제 테마 장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몰락의 길로 가는 거죠. 항상 이건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보통 정치 테마주는 대선이 이제 2022년에 있습니다. 보통 3년 전에 시작이 돼요. 자, 딱 지금 이 시기가 2018년에서 19년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테마주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져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파동이 나오고, 그 전에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개인 자금들 묶어놓고 거기서 이제 물려있으면 죽어버리거든. 테마가 움직이는 시점에 보면은 이제 폭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수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수가 무너지니까 개인 자금들이 이거를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갖고 옮겨 타질 못해요. 왜?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막 따라잡기 전에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개인 이제 신규 자금들 들어오는 거 말고, 신규 자금들 들어오는 거 말고 기존에 있던 자금들은 여기로 옮겨오지 못하니까 이 수급 공백을 노리고 이제 좀 이제 잔돈 세력들, 이제 짜잘한 이제 외국인처럼 몇 조 단위 움직이는 수백 조 단위 움직이는 그런 외국인 세력들이 아니고, 뭐 몇백억, 뭐 몇십억 이런 잔돈 움직이는 세력들이 보통 이제 많이 해먹는 게 보통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황교안 관련주들이 대장주인데, 일단 좀 살펴볼게요. 자, 한창재주고 이 종목이 일단 제일 강하고요. 일단 황교안 관련주들 중에 보면은 이제 보혜양조라고 있습니다. 자, 보혜양조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뭐 그 후발주인데, 뭐 그래요.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란 소리가 아닙니다. 전 이 종목은 안 사요. 하려 그러면 정치 테마주를 한다 그래도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보는 거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봐야 이거 얼마나 먹겠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 간다 그러면 700원에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 100% 200% 간다 그러면 700원에 샀던 사람들은 500% 300% 파동이 나오죠. 지금 사갖고는 먹을 게 많이 없다고, 이런 종목들은. 자, 펀더멘탈로 보면 그렇게 뭐 절대적 평가도 아니고 뭐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이제 대장은 일단 나왔다. 그러니까 박근혜 씨 뭐 지지 세력 그쪽이 어떻게 보면 황교안 씨가 좀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게 테마 흐름을 탄 거죠. 자, 그리고 이 테마라는 거는 항상 그래서 기다리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무언가 흐름을 만들어 줬을 때 거기에서 오는 수익을 보는 거지, 이거를 무슨 따라다니면서 이거 사고 뭐하고 해서는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요, 변동폭이. 그래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무언가 그런 펀더멘털을 받쳐주지 않고 내가 분석이 되지 않으면 하면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거죠. 일단 한창재즈는 지금 이제 고평가 구간에 들어왔고, 우리가 샀던 이유랑, 자, 회원분들 수익 인증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복리임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자, 이거 절반 판 거니까 20만원 판 거죠. 복리임님이 예를 들어 100종목 갖고 있으면 이제 자본금이 한 2천 정도 될 거고요. 뭐 이제 100종목 좀 넘게 갖고 있으면 뭐 한 3천이나 될 거고,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50종목 이렇게 있으면 한 1000만원 정도 되겠죠. 자본금이. 자,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보면은 20만원에 대한 복리를 키우는 거예요. 1000만원 있으면 20만원에 대한 복리를 분산으로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굴리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용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2억, 3억 가지신 분들은 종목당 막 150, 뭐 300, 500, 뭐 이렇게씩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전 수익 스토리 영상에서 이제 최근 보면은 많이 요즘 올라오는 분들이 물결님, 그리고 슈라님. 자, 우리 중급 회원분들도 초기 회원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금 규모가 크죠. 자금 규모가 큰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이 먹는 거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자본주의라는 거는 항상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복리를 눈덩이처럼 키우다 보면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보면 일정금이라는 게 20만원씩 지금 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뭐 5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눈덩이 굴리다 보면 조금씩 자본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끌고 가야 됩니다. 항상. 뭐 이거 잔돈이라고 뭐 그거 먹어서 어쩌냐 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내가 거진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많아요. 내가 이런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거진이 뭐 이런 좀 어떻게 비하 발언 같이 뭐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는 항상 제가 사과드리지만 좀 말이 세고 제가 좀 그래요. 좀 언어 순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치한 내 자본 규모가 작다. 나는 서민이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규모가 작으면. 그러니까 가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단기적인 고수익을 원한다. 이런 거 자체가 이미 투자자로서 실패예요. 거의 무조건적으로 거의 100%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빵 투자 같은 건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큰 수익들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호야유나님, 자, 지금 보면 매도 금액이 25만원이죠. 절반 판 거니까 매도 금액이 25만원이면 절반 판 거니까 자, 일정금이 50만원이겠죠? 그러니까 종목당 50만원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금액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에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예를 들어 종목을 50만원씩 100종목을 갖고 있다. 그럼 자본 규모가 한 5천 되겠죠? 예를 들어 한 50종목 갖고 있다. 그러면 2,500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20만원, 50만원 이런 돈을 쌓아서 이 자본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키운 자본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몰빵 들어갔고 5천 들어갔고 여기에서 뭐 100% 수익 내갖고 1억 됐다. 그러면 계좌 수익률이 무슨 100% 나온다. 요런 거는 무너지면 한 방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 폐지 같은 거 하나 잡아버리면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톱텍이라는 종목 보세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뭐하고 있다가 이제 뭐 미국인가 중국 가갖고 삼성 기술 무슨 뭐 2조치 팔아먹었다. 유출됐다 해갖고 뭐 CEO 리스크 나오면서 작살 나잖아요. 요런 거를 기업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CEO가 그 짓거리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냔 말이야, 우리가. 투자자들이. 물론 기업을 믿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만 그 기업 하나가 예를 들어 잘못되면 내가 만약에 망가지는 그런 구조로 투자를 이어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거예요. 자, 호야유나님 같은 경우에는 자, 6월 20일 날 이제 가입을 하고요. 자, 첫 100% 수익 인증이시래요. 자, 앞으로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100%, 200%, 500%, 1000% 이런 수익을 내는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돈은 자연히 늘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모를수록 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너무 기쁩니다. 멘토님,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자, 눈물뚝뚝님 보면 자, 20만원. 자, 일정금이 40만원이신 거죠? 일정금이 40만원인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절반 팔았으니까 어때요? 수익은 절반이고, 일정금이 20만원인 거네. 말이 잘못됐네. 아까 이제 뭐, 호야유야님은 일정금이 25만원인 거고, 보통 보면 1000에서, 자본 규모가 이제 1000에서 한 2000원 사이 되는 그런 회원분들이겠죠. 또 우리는 이제 트레이딩 계좌와 적립 계좌랑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각 계좌, 각 시스템별로 예를 들어 자본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뭐 이제 자본 규모가 한 4000에서 2000. 뭐 이 정도 되는 회원분들인 거고요. 이런 경험들을 계속 누적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수익은 쌓여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로 이해를 먼저 하고 있고 경험으로 입혀줘야 되는 거죠. 100% 이상 수익 내는 것도 제가 수두룩하게 계속 앞으로도 보여드릴 거지만 이게 별게 아니에요. 사실 100%라는 수익률은 별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그럼 100%, 1000% 이런 수익을 쌓아서 나중에 1000%, 100000% 이런 수익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실 뭐 100%, 뭐 300% 이런 수익률들은 사실 시간만 길게 보면 그게 뭐 무리한 수익도 아니고 되게 가벼운 수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왜곡이 있어서 주식시장은 항상 왜곡이 있습니다. 이건 왜곡이 있어요, 왜곡이. 자, 주식시장은 항상 왜곡이 있어서 가치라는 게 기본으로 우리는 투자 판단을 하는데 이 가치가 오버될 때가 있고요. 이게 심각한 저평가가 될 때가 있어요. 자, 무언가 업황이 안 좋다든가 상황이 안 좋으면 심각한 저평가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대박이. 이 심각한 저평가에서 이제 대박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이제 미래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굉장히 싸다라는 판단이 들면 비싸질 때까지 기다려서 팔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쌀 때 사서 이렇게 오버됐을 때 팔면 이건 기대 수익률이 기본 300%에서 자, 단기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을 해서 한 2000% 정도 나옵니다. 자, 300%에서 2000% 이제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할 필요 없이 자, 이 정도 파동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저평가가 70% 돼 있어요. 저평가 70%. 저평가가 70%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고평가 더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더블.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업황이 개선이 돼서 높아졌어. 그럼 예를 들어 적정 금액이 1만원인데 이게 저평가 70% 돼 있으면 3,000원이잖아. 예? 자, 그럼 2만원까지 3,000원에서 2만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몇 배예요? 자, 700% 나오죠. 자, 이런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고평가가 따따블이 되면 어떻게 돼요? 따따블. 그러면 이게 주가가 이제 4만원까지 가는 거죠. 이건 절대 저평가인데 4만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몇 프로예요? 자, 1200%. 1200%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고평가가 따따블 돼 있으면 어때요? 이 따따블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닐지 몰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고평가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지만 어디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만원 구간부터는 매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매도를 할까? 자, 일정금을 남겨놓고 매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00원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샀어. 자, 그러면은 이게 3,000원에서 만원까지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100만원 남겨놓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 여기서 4만원까지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분할 매도. 그리고 나서 끝나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이제 뭐 추세가 끝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팔고 치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할 때 이 괴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괴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가치에 대한 괴리가 있어요. 이 가치에 대한 괴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치가 왜곡이 되게 되면 이 괴리가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괴리가 메워지는 순간이 이거는 메워지는 흐름은
뭘까요? 이 모멘텀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제 같은 종목은 모멘텀을 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뜬 소문으로 만든 거죠. 정치 테마로 만들었잖아요. 저평가 구간에서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고평가 구간으로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봤을 때. 자, 미래 가치에 대한 건 어때요? 미래 가치에 대한 건 아직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한다? 업황으로 판단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 사인, 이 부분을 볼게요. 자, 2018년 1월 17년 말인가, 요때 들어갔을 거예요. 요때 들어갔다고,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 17년 말인가? 17년 말. 2017년 말. 11월? 12월. 이때 이제 추천을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다시 사라고 사인을 제가 드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때 제가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이 2월인가 보다. 18년 2월. 2월 달에 우리가 일괄 매도를 했으니까 3월 달에 샀나 보네. 18년 3월. 정확하게 시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가격에 샀으니까 이 가격에 사서 자, 매도 사인을 이제 금요일 날. 오늘이 토요일인가?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저께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간 거죠. 자, 100% 수익 구간에 일정금 남기고 매도. 자, 지금 보면은 시총이 1000억에서 시총이 20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기업은 뭐냐면은 얼마를 버냐면 지금 한 100억에서 한 150억 벌고 있어요. 자, 1년에 100억에서 150억 벌면 자, PER이 지금 되게 싼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PER 7배 7배 이런 게 아니고 PER 3배, 4배 막 이런 종목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널려있는 가치 판단을 보면 이거 훨씬 싼 종목들이 많으니까 별로 매력이 없죠. 그쵸?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사야지. PER 3배, 4배짜리 사는 거죠. 이건 평균 PER이 지금 7배, 8배 보기 때문에 평균 PER보다 높고, PBR도 지금 이제 한 2배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2배 수준까지. 근데 이제 이게 고평가가 확대되면 보통 PER 6배까지도 갑니다. 지금 구간에서 300% 더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300% 더 가면 이게 주가가 얼마일까요? 6,000원이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더블 이상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다 팔면 안 되죠. 어차피 우리는 원금 빼놨으니까, 이제 나머지 분할매도 하면서, 다 파는 포지션을 보면 돼요. 근데 어때요? 지금 테마 생각해갖고 황교안 관련주 대장주다 해갖고 지금 올라타는 사람들 어때요? 다 뒤지는 거예요, 이건. 자, 황교안 씨. 자, 보면 이때 부통령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 지금 문정부가 지지율이 하락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지지율이 다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막 영상에서도 제 비하 발언을 많이 했던 홍씨. 야, 홍씨도 여성 비하 발언 했으니까, 나도 이 사람 비하 발언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내 기준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홍씨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홍씨 관련주들도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유승민 테마주. 응? 유승민 테마주 또 뭐였더라 요즘? 아무튼가. 이쪽 관련해서 이제 테마들이 불고 있는데, 이제 또 보면은, 작년에 이제 우리가, 16년, 2017년이었으니까, 2014년 막 이럴 때 보면, 이때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보면은 반기문 씨, 반기문 씨 이제 대선 후보 나올 거다, 이런 뜬소문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반기문 씨가, 나 이번에 대선 안 나간다 하니까 다 작살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버블은 이 작살나는 타이밍이 어딜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아직 가치평가를 딱 해봤을 때 기업이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싸다 라는 판단이 드는 종목들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테마라는 것도. 테마를 볼 때도 항상 가치 판단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정치 테마주도 지금 막 따라다니고 하는 사람들도 이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봐야 돼요. 그런 종목들이 또 많이 갑니다. 테마로 엮이더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이제 이 정치 테마는 지옥이 될 겁니다. 정치 테마는 무수한 개미들의 지옥이 될 거예요. 무수한 개미들이 여기다 이제 돈을 빠뜨려 갖고 다 몰락하는 구간이 올 건데
쉽게 말하면 저같이 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리딩을 하고 뭐하고 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리딩을 해서 종목을 추천하고 하면 많은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일반 개미들 돈을 뺏어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와 무관하게 보통 움직이기 때문에 분화방처럼 달라드는 거죠. 가상화폐터처럼 비트코인 2,500만원까지 갔다가 작살레테처럼 그런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치 테마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가치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테마가 엮여있는 내용과 엮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지 말란 소리예요. 내가 스스로 우리도 물론 후발주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해서 엮여있는 종목도 조금씩 사가고 있긴 한데 조금씩 담아가고 있어요. 또 이제 이 수익 스토리에서 또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담은 종목도 수익 나는 게 나오겠지만 나는 이제 우리는 수익 냈지만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근거 판단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으면 어지간하면 절대 하지 말아라. 되게 가슴이 아파. 마음이 아파. 왜? 나도 과거에 이런 걸로 돈 많이 해먹어 봤거든. 뭣도 모르니까. 언론에 뉴스 나오고 무슨 뭐 이건 사실 언론에 뉴스도 잘 안 나오죠. 정치 테마주들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찌라시가 겁나 돌아다닌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롤링을 하는 이제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애지간하면 하지 말아라. 내가 진짜 정말 난 잘한다. 상위 1% 내에 들어있다.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자, 우리는 한창제지를 정치 테마주로 산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신대양제지하고 자, 무림 PMP 이게 보면은 종이 목재 섹터의 대장이에요. 한창제지도 종이 앤 목재. 자, 이거는 이제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고요. 신대양제지는 이제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고, 자, 이제 뭐 한창제지는 백판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근데 신대양제지가 보면 뭐 매출은 그렇게 크게 안 늘었는데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익이 폭증을 했단 말이에요. 뭘로 폭증했냐? 중국 공급 감소. 자, 수요는 계속 느는데, 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이목재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수요가 뭘로 늘고 있냐? 수요가 폭증을 했어요. 이 수요가 폭증을 한 건 뭐냐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이 수요가 늘진 않아요, 더 이상. 우리나라는 왜 수요가 늘진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미 무슨 뭐 치킨집이나 이런 게 뭐냐면 치킨. 보면은 택배. 자, 종이 수요를 지금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거는 이 배달 있잖아요. 배달.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고, 그 시기가 아마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이제 성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주도 섹터가 어떻게 보면 인프라 관련주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에서 놀고 있었던 거죠. 뭐 10,000원도 안 됐었으니까 그때 보면 그렇게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온 거죠.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자, 근데 한창제지나 이 종목은 보면 이 구간에 이제 버블 구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종목은 버블 구간에 있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버블이 입혀졌으니까 한 번에 작살이 났겠죠. 자, 3,500원, 4,000원에서 400원까지 빠졌습니다. 3,500원, 400원에서 3,500원, 4,000원에서 400원까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90%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작살난 다음에 이렇게 오랜 시간 여기 있다가 최근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대양제지 그리고 무림 PMP 이런 것들 나오면서 리포트 같은 걸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좋네. 업황이 종이목재 이쪽 보면 마진율이 크게 개선되겠다. 그래서 종이목재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아직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종목을 찾은 거죠. 후발주를 찾은 거죠. 후발주를.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담았던 한 종목이 한창제지였고 이 종목이 날아갈 때 뭘로 날아갔다? 정치 테마를 안고 날아갔어요. 지금 보면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들은 아직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튀었다. 뭘 얘기를 해요? 자, 고평가. 자, 단기적으로 고평가 구간이 온 거예요. 이게 뭐 어디까지 갈 거냐? 뭐 한 3,500원까지 갈 수 있겠죠. 자, 이 고점까지.
자, 만약에 이 구간까지 도달해가지고 여기서 빌빌거린다 그럼 다 던져버릴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익이 개선되는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제 10,000원, 2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판단으로 우리는 투자를 한 거고, 이 종목을. 그랬다가 이렇게 대가리를 들어준 게 뭘로 들어줬다? 이거는 이제 뭐 테마가 엮이면서 들어줬다는 거죠. 정치 테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종이 이쪽이 업황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신대양재지가 이제 대장이었으니까, 자,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리포트를 봐보면,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단 나온 리포트네요. 그리고 자, 목표 주가 13만원 제시하면서 지금 되게 싸다. 그렇게 전망한 이유가 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전망한 이유가 뭔가를 보면, 자, 주가가 9월 고점 대비 뭐 이거 하락한 거는 지금 빠진 거는 당연한 거고, 10월달에 투매가 나왔으니까요. 자, 향후 국내 골판지 업계들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자,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이거는 이제 한국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에 좀 기회가 많이 있겠지. 자,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 부족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다. 이건 뭔 말이냐면 해외 수입량이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규제가 있었을 거예요. 중국에서 뭔가 규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간 이게 공급이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폭이 공급량보다 크다든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중국은 이제 택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빠르게 커져가고 있어요. 내수가 커져가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는 끝났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 종이목재 이쪽에서도 수출 기업들 중에서 싼 기업들 찾아서 좀 하면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한창재지 이 종목이 막 이제 튀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은 다 보면은 뭘 볼까요 지금? 다 뭐 정치 테마주들 막 야 어떤 놈이 이제 간다 또 어떤 놈이 간다 하면서 그쪽으로 막 하고 있을 때 요런 걸 공부를 해서 정유목재 기업들 중에 장기 포지션을 우리가 취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초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 폐지 수입량을 줄이고 있는 거네. 중국이 2020년까지 폐지 수입량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 자, 2020년까지 줄인다면 그러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 21년부터는. 그럼 올해나 내년이 꼭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잠깐만. 폐지 수입량. 수입량을 줄인다는 거는 팔아먹기가 힘들다는 거잖아. 그럼 좋은 게 아닌데. 호황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수입량을 줄이는데 왜 호황이 지속된다는 거지? 아무튼 이거는 좀 여러 개를 좀 찾아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을 해서 수출량이 늘 것 같아서 업황이 좋다 그래 놓고 중국은 이제 수입량을 줄인다 그러는데 왜 호황이 지속된다는 거야 도대체? 아, 수입량을 줄이면서 공급이 부족해갖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구나. 아, 이해했어요. 자, 수입량을 이제 2020년까지 계속 줄여가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량을 계속 이렇게 제한을 시키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절대 저평가다. 자, 절대 저평가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저도. 신대양재지는 일단 기회를 한번 크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싸니까 또 다른 거 보자. 다른 리포트를 한번 보자. 한국투자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네요, 리포트가. 18년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최문선 씨가 계속 쓰고 있어요. 다른 데서 나온 리포트는 많이 없고 2018년 3월달부터 11월까지 계속 이제 뭐 코멘트가 나오고 있죠.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한 군데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기가 뭐한데 다른 데에 있는 이거가 다른 의견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리포트가 없네. 산업 리포트도 종이 목재 이쪽은 좀 섹터가 작아가지고 산업 리포트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 판단은 스스로 해봐야 되고, 일단 겁나 싼 건 맞습니다. 겁나 싼 건 많은데, 우리가 보면 신대양재지 요 차트를 보면 겁나 싼데 지금 자리가 애매해. 이탈해놓고 여기서 이제 바로 되돌리긴 힘들죠. 가더라도 뭔가 이렇게 다지는 흐름이 한 6, 7개월 만들어진 다음에 움직일 거고, 밑으로 한번 푹 빠져주면은 이건 완전 땡큐고요. 자, 4만원 구간 이 근방에서 만약에 와준다 그러면 이거 완전 진짜 제가 봐도 공짜 같아요. 100%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원래 이런 힌트,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하게 되는 거야. 참, 그래. 요건 좋은 자리까지 온 것 같네. 무림 PMP 이런 거는. 그래서 한창재지는 이제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테마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 보면은 2,500원부터, 4,000원 구간대까지는 이제 저항 구간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그리고 무언가 이 구간을 돌파를 해내려면 무언가 모멘텀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정치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구간에 더 올라가도 이제 버블을 확대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사고 팔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한창재지랑 기업은 지금 보면 시총이 한 2,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샀을 때는 시총 1,000억대에 150억 뭐 이 정도 벌어요. 예를 들어 봐봐요. 우리가 살 때, 매수를 할 때 종이목재 업황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시총이 1,000억인데 주가가 오른 게 없었어요. 또 자, 시총이 1,000억인데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 팔고 싶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해요. 심리. 자,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저평가라 그래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더 올라갔다 떨어지든 뭐 하든 간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무언가 악성 매물이 정리되는 흐름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포지션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때 당시에 이익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100억에서 연에서 150억을 벌었어요. 자, 그럼 리스크는 없어. 리스크는 없는데 업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업황이 좋아져서 이 이익이 100억, 150억 벌던 게 뭐 300억, 500억 번다. 500억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익을 100억, 150억 벌다가 이걸 300억, 500억 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00%, 500%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냥 보유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제가 이제 투자를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시총이 2,000억인데 어때요? 2,000억. 시총이 2,000억인데 이익은 똑같이 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고평가잖아. 예? 자, 우리는 수익이 100%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절반 팔아갖고 딴 거 산 거죠. 고평가니까. 지금부터 뭘 봐야 되나?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확 이렇게 폭증을 하는, 신대양재지는 당기순이익이 폭증하면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주가가. 이익이 폭증을 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레벨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테마가 미친 것처럼 부는 거야. 따라잡는 수급이 겁나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 기업의 가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거지. 괴리가 벌어지는 구간이 만들 수 있어요. 이 괴리가 벌어지는 구간.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나눠 파는 거예요. 계속 나눠 팔다가 나중에 치우는 포지션 보는 거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 되고, 지금 신규 파는 거 미친 짓거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올라가는 것,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판단 근거를 볼 때는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도 항상 틀릴 때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석이 틀렸을 때 어떻게 돼? 나중에 잘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몰빵으로 들어가 있으면 리스크가 제한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미래 업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투자 기회를 잡는 거죠. 우리 회원분들이 왜 저랑 같이 할까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하는 내용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시간이 필요한데 분석, 또 무슨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 필요하지. 자, 이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가 대신해주고 이 정보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정보를 드려서 이 정보를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죠. 내가 이거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는 데는 투입되는 노동력이 굉장히 들어간다고.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대신하고 그 부분을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보겠죠, 회원분들도. 그러면서 이제 투자 판단을 내려서 투자를 하는 건데,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판단을 내는데,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 회원으로 저랑 같이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걸 난 혼자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면 돼요. 그쵸? 그러겠지. 그러니까 내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시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원으로 저랑 같이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혼자 하면 된다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넌 회비 받아먹고 뭐하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는. 응? 회원분들은 그런 얘기를 보통 안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게 좀 짜증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회원분들한테 약속드린 부분들이 법이나 시켜서, 자, 이익구조를 나눠가게 뭐 된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렇게는 해놓고 이제 만약에 그만하더라도 그만해야 되니까, 나중에 누군가 또 나 대신 리딩하고 또 공부하고 할 사람들을 직원으로 다 채용해놓고 가르쳐놓고 저는 이제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러나더라도. 정말 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막 스트레스도 받고 되게 회의감이 들고 뭐하고 하면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자리 잡히고 뭐하고 하면 관둘 수 있겠죠. 자, 추천을 처음 드렸었던 자리가 예를 들어서 뭐 3월 18년 3월 뭐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데 100% 올라오는데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17년 1월 2월에 추천을 했다고 치자고. 이때 추천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자, 2년이 걸렸죠.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 시작한 지 시간이 얼마나 됐죠? 자, 1년 8개월 됐습니다. 자, 12월, 11월, 12월이니까 2월에 시작했으니까 1년 이제 8개월에서 9개월 됐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흔들다가 이게 올라가는데 시기가 3년이 걸리는 종목도 있고, 이게 6개월 만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자, 바로 사갖고 한 달 만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시세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세를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기본으로 3년은 필요하다고요. 자,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을 견뎌야, 분산해놓고, 이 구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고, 내가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50% 이상이 다 100% 이상 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계좌 따블이 넘어가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 100종목이면 50종목이 100% 이상 가는 구간이 3년 정도면 보통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막 6개월, 1년 만에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거는 이렇게 계좌에서 큰 비중이 이렇게 수익을 크게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한 10% 종목이 뭐 500%, 2000%씩 때려버리는 거예요. 2000%. 이렇게 됐을 때는 계좌가 따블이 금방 나오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기간이 보통은 이제 필요하다고. 자, 1년 8개월 중에 우리 회원분들이 지금 1년 8개월 중에 2월부터 10월까지 투매였죠. 10월까지 하락이었죠. 투매가 아니고 하락이었어요. 자, 폭락이 10월에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 두들겨 맞은 건 10월에 두들겨 맞은 거고, 이거를 8, 9개월을 빼면 이제 1년 됐단 말이에요. 그쵸? 기존에 이전에 2015년부터 이제 주도주로 들었었던 게 이제 삼성전자예요. 자, 2015년에 뭐 있었어요? 브렉시트 있었죠. 지금 뭐 있었어요? 예? 지금 2018년도에. 18년도에 뭐 있었어? 이제 무역 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보면은 2년에서 3년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면 돼요. 이 구간에 계좌는 곱하기 2에서 곱하기 5 사이 될 거예요. 이 구간에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이 구간에 수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뭐 100% 수익 나고 300% 수익 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증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아직 근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종목들이 뜨문뜨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구간이 나와요. 막 보유 종목 중에 30% 50%가 100% 이상 이렇게 가 있는 구간이 나오고, 내 계좌에도
다 100% 이상 수익률, 내가 다 지금 분할 매도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만 가지고 있는 구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구간이 오면 이제 평생 투자를 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만들어낸 이 시스템에 대한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이걸 지금 경험으로 입혀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회원분들은. 자, 이 경험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불패 신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된다는 소리죠. 그 돈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2천이 4천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수익이 뭐 2천이 났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번에 이 경험을 만들어내면 이걸 이어가면 2천만 원이 이제 뭐 5년 10년 후에 뭐 20년 후에 이게 뭐 100억 막 50억 뭐 10억 이렇게 되는 구간들이 무조건 만들어진다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다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